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특검 수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밖에서 우리 장동혁 의원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장동혁 의원이 저는 그 뭐 혁신 보수의 기수가 될 거라고 예전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아스팔트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이 돼가지고 놀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니 그 장동혁 후보가 했던 얘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슈가 겹쳐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방금 전에 당정 후보는 영장은 발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포토라인을 2번 세운 거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조국 전 장관 때 포토라인도 세우지 말겠다고 만들어놨는데 근데 전직 영부인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포토라인 세우는 게 맞느냐? 나갈 때 들어올 때 나갈 때 요 문제 제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장동혁 의원은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씨나 또 우리 김건희 씨한테 받고 있는 국민적인 관심사라든지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이란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뭐 장동혁 의원 윤석열 씨에 대한 어제 체포영장권도 물어보시고 답하는 것도 제가 들었었는데 그거부터 얘기하자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몇 번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많이 나눴죠. 그 윤석열 씨의 명확한 의도는 법리적으로 이것을 다투거나 법정에서 무언가 하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 사안을 결국 광장으로 끌고 가서 결국 나중에 사면 복권까지 생각하고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체포영장 이런 부분들을 좀 불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건희 씨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본인은 이제 구속영장을 피하려고 또는 이런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뭐 장동혁 의원은 동일한 잣대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전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심각성 이런 부분들 국민적인 궁금증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뭐 포토라인에 2번이 아니라 3번 더 이상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범죄가 중하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영장 변호사시잖아요. 영장 발부될 거로 보세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계속 그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이럴 경우 영장이 나오잖아요. 또 나오죠. 거기다가 최근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영장 발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떠세요?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이제 영장 기각할 때 다른 혐의로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는 점을 고려한다 뭐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써놔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 기사들도 좀 있던데. 그런데 뭐 조국 전 장관 사태하고는 좀 다르게 혐의 자체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사건의 경중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씨는 내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범죄인 거고 또 김건희 씨는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또 그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볼 때 또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사람 다 구속하는 게 마땅하고 또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뭐 우리 원래 특검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특검 사안이 아닌 또 새로운 범죄 정황들도 좀 드러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거 특검법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개정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집사 사건. 그래서 한번 영장도 기각됐었잖아요 법원에서. 김건희 씨 집사 사건 이런 부분들 볼 때 이 특검 우리가 거기에 한정할 수 없는 또 새로운 범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원래 관련된 사건으로만 돼 있잖아요. 우리 특검법에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해서요. 뭐 그런 필요성도 저희들은 느껴집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아니면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좀 존재하는데 아직도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특검에 뭐 좀 추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로 보인다. 저는 발부될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이 일이 있었어요. 야, 이거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야 이거 불법 집행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너무 무리하다 특검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 무리한 거는 윤석열 씨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씨의 의도는 명확하고 집행을 거부해왔던 태도를 봤을 때 어제도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제 실제로 이제 첫 번째 영장을 시도할 때는 완전하게 저희들이 좀 뭐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래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도 보면 예를 들면 끝까지 몸을 사용하면서 저항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지거든요. 그 예. 저 기사를 보면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이 결국은 여기서 뭐 마치 뭐 누워서 죽겠다 뭐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뭔가 쟁점을 계속 만들고 예. 그런 것이 언론에 환기되길 바라고 그게 또 뭐 일부 극우 세력을 통해서 뭐 다 미국이나 뭐 이쪽으로 좀 전파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원하는 대로 돼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데 예. 뭐 본인은 원하는 대로 돼갈 수 있겠지만 결국 예. 저희들도 해야 될 형사사법 체계의 질서가 있고 예. 이 사람만으로 예의를 둘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뭐 그분이 노이즈가 나더라도 예. 결국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더 이상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저께 변호인 얘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린 나가도 진술 거부권이야. 얘기했잖아. 근데 왜 억지로 데려나가려고 하지? 진술 거부권을 연장 차원에서 보면 이게 강제 집행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주장을 하던데 그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뭐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다툴 여지들도 좀 있겠죠. 그러나 예.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고 또 법원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거기에 따라서 또 특검은 집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예. 또 그런 권한도 있는 거죠. 이 혹시 많이 다쳤는지 별거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구치소 측에서는 뭐 크게 다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평소 윤석열 씨가 골프도 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서 크게 안 다쳤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은 어제로 만료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체포영장을 또 발부받아서 다시 한번 집행을 시도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차피 나와도 그냥 진술거부가 행사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윤석열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국민들도 잘 아는 상황에서 예. 아무리 그런 필요성을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 또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고 필요한 부분에 나머지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타당할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검찰도 아니 특검도 예.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에 그러네. 더 이상 매몰되는 순간 또 특검이 갖고 있는 좀 시간적 한계를 다 소비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은 빨리 나머지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체포영장 또 발부받아서 또 집행하다가 문제 생기면 윤석열 전 또 대통령의 자기가 인권을 탄압받았다 예.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아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들한테 뭔가 좀 먹잇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서요. 예. 이런 정도에서 좀 전환을 하는 게 수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더 본격화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 싫으시겠지만 바꿉니다. 이준석 의원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심판 열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 그런데 어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직 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어제는 좀 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의원직 제명.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의 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 의원님이 죄송해야 할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저희들 당의 동료였던 분이기도 하고 법사위원장이었던 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확한 태도를 정할 것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도 보셨지만 바로 윤리심판원의 조사 또 그리고 바로 제명 조치 그리고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복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우리 윤리당의 절차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명백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뭐 개별 의원들이 체포동의 아니어도 저희들은 응할 수밖에 없다.
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도 하시고 또 제명까지도 얘기하시는 게 저는 뭐 그게 단일한 의사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보고 있는 당의 심각성, 당의 중대성을 좀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에 제명안이 오거나 체포동의안이 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본격 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수사도 명백하게 하라고 진행하고 별도의 수사팀도 꾸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예 요원들로 이렇게 돼서 진행하게 되면 그런 문제까지도 아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체포동의안이나 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체포동의안이나 제명안 올라오면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심각성은 그렇고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저희들도 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뭐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게이트다 이렇게 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더 명백하게 이 문제를 규정하고 진상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 그게 지금의 국민 주권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원들도 더 단호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더 명백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이 얻게 된 정부인데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 게이트다 이거 그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제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과정들이라든지 또 단호한 의지를 볼 때 지금은 뭐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권의 뜨거운 감자 이게 더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 조국 전 대표 사면 및 복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복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대통령 앞까지 올라는 갔어요. 대통령의 결심과 사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당 의원들도 인터뷰해 보면 생각이 좀 많이 좀 각자 다르신 것 같아서요. 이제 뭐 어제 우리 사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앞에 이제 명단들이 지금 쭉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또 여당의 구성원이 한 말씀 드리는 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결국 그런 지금까지의 국민적 정서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받았던 사안에 비한 과도한 처벌과 그 온 가족이 인권유리 당했던 그런 생각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희는 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뭐 지지층 결집할 수는 있는데 이 중도층 떠나갈 수도 있고 이 국정 동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굳이 왜 이 타이밍에 이걸 하지라는 여당 일각의 지적이 돼서 걱정이죠 지적이 아니라 그건. 그거를 너무 이렇게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이 사안을 그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복잡할수록 생각이 여러 다양할수록 단순하게 가는 게 때로는 맞지 않을까요? 그럼 단순하다면 어떤 기준인가요? 뭐 아니, 윤석열 검찰의 희생자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이게 타당하긴 한데 지금 시기가 아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럼 나중에 되면 그런 시기적인 적절성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공론이 모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모였을 때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야당에서 강경 기조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거는 계속 됩니까? 만약에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이건 국민의힘의 전적인 몫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대화가 시작을 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윤석열의 재입당이라든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순간 뭐 그 갈 길은 저는 정당 해산의 길로 더 빨리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